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격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테슬라 판매량 및 사설 5G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테슬라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 억만장자 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빌 걸리라는 분으로서 벤치마크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의 GP입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분석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만 더빙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약 12개월 전 팀은 자율주행 모델을 C++ 기반 결정론적 모델에서 모방 학습에 의해 구동되는 엔드-투-엔드 모델로 전환하면서 매우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비디오 인 컨트롤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11개 버전의 FSD와 비슷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인터넷에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사람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동영상을 보셨으니 이 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랫동안 자율주행을 관찰해 오신 것 같은데요. 완전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인가요? 제가 과장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98%, 99%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마지막 1%는 처음 99%만큼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코너 케이스를 코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너 케이스는 문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취해왔던 접근 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객체, 모든 상황, 모든 사례를 소프트웨어처럼 코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X가 발생하면 다음에는 Y가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크고 지저분한 쥐구멍 같은 코드의 패치워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를 밟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에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최고의 드라이버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상은 입력이고 출력은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가속 페달입니다. 여기에는 과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이 최적의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한 일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이 접근 방식이 끝까지 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1%가 앞서 99%의 성취만큼 힘들 것이다 라는 예상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고 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아주 재미난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잘 포함되어 있는 인터뷰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엔투엔드로 바뀌게 되었을 때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은 사실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납니다. 엔투엔드 형태의 운전자 모방 학습을 시킬 때 그 시작점은 데이터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자료 같은 경우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1월까지 웨이모와 기타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이 확보한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단위는 마일인데 약 370만 마일로 웨이모가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와 비교하면은 자율주행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어닝에서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테슬라가 확보하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약
3억 마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4월 6일까지 테슬라의 누적 주행 마일 수는 10억 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누적 주행 마일 수가 13억으로 올라가며 한 달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억 마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이 자료 같은 경우 웨이모가 12개월 동안 모은 자료이고 또 이 자료에서는 테슬라가 한 달 동안 모은 자율주행 데이터인데 벌써 100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1개월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1000배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 자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혹은 꼭 사람이 직접 주행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항상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확보한 데이터가 되겠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열등한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왜 많이 문제가 있고 열등한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어진 규칙 안에서 그 규칙을 반복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의 시뮬레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가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도 규칙 몇 가지만 더 늘리게 되면 복잡성이 아주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사용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복잡성이라는 걸 하나의 개념으로 볼 때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잡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상한 판단을 많이 내리기도 하죠. 우리가 특정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면 교통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따르지 않고 대낮에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서 뻘짓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규칙을 따를 때가 아니라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기가 가장 힘든 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 역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역주행하고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학습이 아주 느려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현실 세계 데이터가 모이는 게 100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큰 격차입니다. 자율주행의 첫 시작이 이 데이터이고 이걸 마치 기업으로 비교하자면 첫 시작이 매출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출이 1000배가 차이가 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외의 자율주행이 사실상 거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론이 남겼던 답글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서 실제 얻고 있는 주행거리의 10,000분의 1만이 훈련에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필요한 엣지 케이스 혹은 코너 케이스가 줄어들고 더욱더 많은 차량으로부터 자율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혹은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이 제한 요소였는데 이제는 그 제한 요소들마저 모두 다 제거가 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션과 관련된 뉴스도 나왔는데 계획이 연기가 되었고 감원도 단행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움직임이 중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샤오미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회장인 린빈이 테슬라 FSD를 직접 경험해보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남겼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샤오미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회장인 린빈 씨께서 FSD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모델 Y를 직접 구매했다고 웨이보에 관련 글을 남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쇼맨십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간접 홍보까지 할 정도로 대인배이다 혹은 기술의 개방적이다 라는 쇼맨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쇼맨십이라 할지라도 신규 기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 태도를 중국 기업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판매량과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중국에서 등록된 주간 보험 등록수 같은 경우 1,90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분기별 주간 보험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며 여전히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은 이번 분기 5주차까지 누적 중국 내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다른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연도별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판매량은 작년과 중국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전체 판매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개선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밖에 유럽 판매량과 관련된 수치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 모든 국가에서 판매량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예상치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롤랜드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번 2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 첫 번째 달, 즉 4월 달까지의 판매량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게 될 경우 유럽도 중국과 비슷하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으며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누적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슷하게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판매량이 올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자료만 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작년보다 판매량이 조금 위축되었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테슬라의 과거 기록과 비교인 것이고 전체적인 거시 경제 상황까지 반영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다른 중국 전기차 판매 업체 역시 이번 주 판매량이 상당히 크게 감소했다. 라는 걸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 감소폭을 보게 되면은 역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테슬라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여전히 높으며 상대적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차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테슬라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의 매력도와 성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로이터에서 역시 이상한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기가 베를린이 4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당히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가 베를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연휴에 끼어있는 하루인데 마치 4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것처럼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가 베를린 디렉터인 안드레 씨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연휴에 끼어있는 하루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일 공장 가동 중단이라고 하면은 마치 엄청난 악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휴에 끼어있는 하루만 추가로 더 쉰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살펴봤던 내용이 테슬라가 사설 5G를 구축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설 5G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테슬라 커리어 사이트에서 관련 포지션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벌써 기가 베를린에서 가동 중이다 라는 사실을 테슬라 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테슬라 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사설 5G를 대규모로 도입한 최초의 기업 중 하나이며 특히 이렇게 사설 5G를 가지고 있으면 야외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를 깔고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설치해야 했는데 테슬라가 직접 사설 5G를 사용함으로써 안테나 하나로 야외에 필요한 모든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5G 인프라는 역시 FSD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에 현실화될
휴머노이드 발전 및 현실화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테슬라 주총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증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적혀져 있는 이 링크를 따라가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곳이 토스증권과 미래에셋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제안하는 투표는 1에서 5번까지 안건은 찬성, 6에서 12번까지 안건은 반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경영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서 투표하시는 것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